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피하는 도중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탄탄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며 기적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외교 실패의 사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일본인과 아프간인 협력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수송기를 급파했지만 희망자들이 공항에 닿지 못해 대피 작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 26일 일본 NHK 방송은 아프간에 남아있는 일본인과 대사관에서 일했던 아프간 직원들의 탈출을 위해 자위대 수송기가 25일 밤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대피 희망자들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 23일 아프간에 거주 중인 일본인과 일본 대사관, 일본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근무한 아프간인 직원과 그 가족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를 파견했는데요.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자위대의 수송기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25일 밤 카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위대 수송기는 카불 공항에 대피 희망자가 있을 경우 이슬라마바드로 수송할 계획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25일 대피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NHK는 일본 정부가 대피 작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피 희망자들에게 공항까지는 자력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했는데 현지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를 급파해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하에 현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을 공항까지 무사히 이동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선발대인 수송기 파견 이후에도 C-130 수송기 2대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25일 밤 파키스탄에 도착한 C-130 수송기 2대는 26일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며 아프간인 협력자 등을 대피시킬 예정이죠. 그러나 탈레반 측이 지난 24일 자국민의 출국 금지를 선언해 곳곳에서 검문을 벌이고 있고 여전히 카불 공항 주변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은 공항으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 아프간인은 그 길로 공항에 갈 수 없고 외국인만 공항에 가는 것이 허용된다. 아프간인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것이 불쾌하다.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피 작업은 미군의 현지 철수 때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피 희망자들이 철수 시한 전까지 공항에 닿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자위대가 26일에는 가능한 많은 인원을 수송하길 원한다고 NHK는 보도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민 외에도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을 함께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했지만 계획했던 인원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첫 아프간 철수기에 겨우 7명만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철수기는 독일인과 아프간인 등 120여 명을 태우고 카불 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덜란드는 지난 17일 밤 카불 공항에서 자국민과 대사관 직원, 통역관과 그 가족 등 최대 1000명을 태우고 이륙할 계획이었지만 명단에 있던 인원 중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는데요. 벨기에 역시 군용기에 한 명도 태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현지인 대피 작전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역시 아프간에서 한국에 협력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427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한국 군수송기에 최종 탑승한 인원은 391명으로 약 36명이 계획보다 적었는데요. 한때 이들 36명이 탈레반의 방해와 카불 공항 주변 혼란 등으로 탈출길이 막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죠. 그러나 외교부는 36명 중에는 아프간에서 잔류나 제3국행을 결정한 이들도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100%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수송기로 대피한 391명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6% 정도가 10세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정부 역시 현지 탈출 여건 악화로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미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거래하는 아프간 버스 회사의 협력자들을 태운 뒤 버스가 탈레반 단독이 아닌 미군과 함께 지키는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는데요. 여기에 대사관, 병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기관별로 탄탄히 구축됐던 연락망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대피 작업이 진행됐고 이들은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 스포츠가 미국을 완전히 매료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WTC 범단이 미국 MBC 방송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시청자의 지지와 심사위원단의 기립박수를 받고 준결승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WTC 범단은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MBC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메리카 갓 탤런트 준준결승 진출자 발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직행한 5개 팀 중 하나로 뽑혔는데요. 준결승은 9월 1일, 결승은 같은 달 15일에 열리고 우승자는 상금 $100만, 한화 약 11억 7천만 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준준결승 공연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요. WTC 범단은 12개 팀 중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본선 첫 공연에서 골든 버저를 받아 유명세를 탄 WTC 범단이 돌비 극장으로 등장하자 객석을 채운 관중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을 주었는데요. WTC 범단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태권도 정신을 기반으로 평화를 함께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담아 3분간 발차기와 격파를 선보였죠. WTC 범단 공연이 끝나자 사이먼 코엘, 소피아 베르가라, 하이디 클룸, 하위 맨델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과 관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는 등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마블 영화 캐릭터는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지만 WTC 범단의 동작은 현실이다, 준준결승 공연 중 최고다라고 찬사를 보냈죠. 준결승 진출자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종합해 이날 발표됐는데요. 심사위원단은 WTC 범단의 준결승 진출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201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16번째 시즌이 방송되고 있으며 주제를 정하지 않고 참가자 스스로 무대를 구성하는 형식이 특징인데요. WTC 범단은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1월 이탈리아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고 결승으로 진출한 뒤 MBC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 올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했죠. 앞선 본선 첫 공연 영상은 MBC 유튜브 채널에서 2개월 동안 조회수 1,795만 건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